이 세상에는 말 한마디 없이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들이 보내는 신호. 살고 싶다는, 사랑받고 싶다는 그 간절한 눈빛. 오늘도 저희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어딘가 새 생명의 냄새가 났습니다. 베스트 프렌즈 애너멀 생크추에리.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는 곳. 미국에서 가장 큰 동물 보호소 중 하나인 그곳에 작은 고양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미 고양이와 함께 온 아기 고양이들. 갓 태어난 듯 작고 보들보들한 몸.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1명, 2명, 3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이온. 이름은 토성의 위성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작지만 이 우주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 이름처럼 다이온도 이 세상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털은 부드럽고 눈은 크고 초롱초롱했으며 배를 채울 때만큼은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다이온은 여전히 자기 발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발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뒷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몸은 좌우로 크게 흔들리다가 결국 옆으로 대굴대굴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보호소 직원들도 아직 어려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 고양이들은 보통 태어난 지 3주쯤이 지나야 비로소 걷기 시작합니다. 조금 늦는 아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 형제들의 걸음거리는 날이 갈수록 자신감을 얻었지만 다이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의사의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해 저형성증입니다. 손해. 우리 뇌의 뒤쪽에 위치한 작은 부분이지만 온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조율하는 아주 중요한 곳. 다이온의 손해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채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임신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혹은 태내 발달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손해가 자라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이온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프지는 않습니다. 다이온은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그저 세상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직원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온을 바라봤습니다. 다이온은 검진대 위에서도 여전히 흔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으로도 이 넓은 세상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직원 한 명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분명히 잘 살 거예요.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몸이 약했고, 누군가는 가난했고, 누군가는 아주 이른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면서 다이온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보호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형제들은 무럭무럭 자라며 하루하루 활발해졌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뒹굴고 꼬리를 쫓고 쫓기고
아기 고양이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천진난만한 에너지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에너지는 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온에게 그 놀이는 점점 기쁨이 아니라 상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는 다이온은 형제들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뛰어오는 형제를 피하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몸을 옆으로 비틀다가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일어서려 할 때마다 앞발은 버텼지만 뒷발이 흔들렸습니다. 뒷발을 잡으려 하면 앞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렇게 혼자 바닥에 누운 채 다이온은 형제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기 고양이들은 아직 사회성을 배우는 중입니다. 무엇이 장난이고 무엇이 선을 넘는 건지 그걸 서로 부딪히며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이온은 그만해라고 신호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달아나는 것도 반격하는 것도 몸으로 경계를 표현하는 것도 다이온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다 건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이온이 도망치지 않자 조금씩 더 대담해졌습니다. 넘어진 다이온을 발로 툭툭 건드리고 반응이 없으면 다시 건드리고 달아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속 다가왔습니다. 다이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세상이 궁금해 두리번거리던 눈빛이 이제는 조금씩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형제들이 먼저 치고 들어왔습니다. 다이온은 그릇에서 물러났습니다. 배가 고파도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자리에서 쉬려고 하면 형제 하나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이온은 구석에 혼자 누웠습니다. 담당 보호사 리사 앤더슨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오랫동안 동물들을 돌봐왔습니다. 수많은 고양이들을 만났고 수많은 이별과 만남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런 리사의 눈에도 다이온의 모습은 가슴이 쓰렸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다를 뿐인데 왜 이 아이가 매일 혼자여야 하죠? 리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형제들과 분리해서 따로 돌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이온은 사회성을 배울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고양이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존재와 부딪히고 교감하고 관계를 맺으며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이온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리사에게는 이미 그 답이 있었습니다. 리사의 집에는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리사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고양이들, 그리고 지금 임시보호 중인 아이들. 그들은 모두 어른 고양이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온 만큼 어떤 경험도 어떤 상황도 조금씩은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사람이든 고양이든 약한 존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리사는 결심했습니다. 다이온, 우리 집으로 가자. 그날 저녁, 다이온은 처음으로 새로운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공간, 낯선 존재들. 다이온의 몸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작은 호기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다이온을 위해 집을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먼저 바닥, 딱딱한 마루 위에서 다이온은 더욱 불안정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몸이 더 크게 흔들렸으니까요. 리사는 집 안 곳곳에 미끄럼 방지 러그를 깔았습니다. 두꺼운 러그 위에서 다이온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옆으로 누운 채 앞발로 러그를 잡아당기며 몸을 앞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달리 봤습니다. 저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바꾼 거예요. 밥그릇도 바꿨습니다. 일반 그릇은 다이온이 밥을 먹다가 건드리면 금세 밀려났습니다. 그러면 다이온은 그릇을 쫓아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리사는 바닥에 딱 달라붙는 실리콘 흡착 그릇으로 교체했습니다. 다이온이 아무리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는 그릇. 이제 다이온은 제자리에 앉아 천천히 조용히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다이온에게는 얼마나 큰 안정감이었을까요? 그리고 소파. 리사의 거실 한가운데 있는 크고 낡은 소파. 그 소파가 다이온에게 가장 특별한 장소가 됐습니다. 어느 날 다이온이 소파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네 발이 모두 바닥에 닿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소파의 쿠션이 등 전체를 받쳐주는 동안 다이온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이온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두 눈이 제대로 된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 바닥에 누워서 올려다보던 세상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정면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느낌. 리사는 그 장면을 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얘가 거기서 다 지켜봐요. 리사가 나중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관찰하는 거예요. 마치 작은 왕처럼. 그리고 어느 저녁, 포르치니가 다이온에게 다가왔습니다. 포르치니는 리사의 집에서 함께 임시보호 중인 젊은 고등어 줄무늬 고양이였습니다. 사실 리사의 집 고양이들 중에는 처음에 다이온을 어색하게 대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몸,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 그게 낯선 고양이들은 슬쩍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포르치니는 달랐습니다. 처음 본 날부터 포르치니는 다이온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다이온이 굴러가면 고개를 따라 돌렸고, 다이온이 멈추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슬쩍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이온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포르치니가 발을 내밀었습니다. 툭. 다이온도 발을 내밀었습니다. 툭. 두 발이 공중에서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포르치니는 다이온에게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포르치니는 다이온이 넘어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굴렀습니다. 다이온이 옆으로 누운 채 앞으로 기어오면 포르치니도 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 나는 여기 있을게. 리사는 그 장면을 보고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말 못하는 고양이가 말 못하는 고양이에게 전하는 위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따뜻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이온은 변했습니다. 소파 위에서 조용히 세상을 관찰하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뛰어든다는 건 다이온만의 방식으로 옆으로 굴러가며 러그 위를 앞발로 잡아당기며 때로는 몸 전체를 흔들어 방향을 바꾸며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살아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포르치니와 함께 소파 위에서 뒹구는 날, 다이온의 얼굴에는 보호소에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내가 강한 사람이어야, 내가 완벽한 사람이어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다이온을 보세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포르치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됐습니다. 다이온이 넘어질 때마다 포르치니는 함께 눕고, 다이온이 기어갈 때마다 포르치니는 함께 걸었습니다. 어쩌면 포르치니에게도 다이온이 필요했던 건지 모릅니다. 함께 있을 이유, 함께 눕고, 함께 놀고, 함께 밥 먹을 이유. 우리는 서로에게 이유가 됩니다. 마이너스. 다이온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의 저형성증, 균형을 잡을 수 없는 몸,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발걸음. 그런데 다이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걷는 법을 바꿨습니다. 일어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세상을 바라보는 높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무릎이 아파서 느려지고, 눈이 침침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지 저는 감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온을 보면서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이온은 넘어집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밥을 먹다가도, 놀다가도, 그냥 걷다가도. 그런데 다이온은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앞발을 내밀었습니다. 리사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이온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도움을 받는다는 건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진짜 용기.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용기를 가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새벽, 혼자 눈물을 삼키며 일어났던 날들, 아니면 누군가의 손을 처음으로 잡았던 그 순간, 도와줘도 돼라고 처음으로 말했던 그 순간, 그것도 용기였습니다. 어쩌면 더 큰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이온이 입양을 기다리는 동안 리사의 집에는 작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아침마다 다이온은 소파에 올라가 거실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포르치니가 지나가면 발을 뻗어 툭 건드렸습니다. 포르치니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이온 옆에 누웠습니다. 밥 시간이 되면 두 고양이는 나란히 그릇 앞에 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두 고양이는 같은 담요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함께.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아니면 가족, 아니면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이웃. 혹시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에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걸 잊을 때가 있습니다. 다이온에게 포르치니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 곁에 누군가가 오늘도 조용히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이온은 결국 입양됐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가족을 만났습니다. 손에 저형성증이 있어도, 걷는 방식이 달라도, 넘어지는 게 일상이어도 그래도 괜찮아, 우리 가족이 돼줘라고 말해준 사람들을. 다이온의 새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다이온을 봤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애쓰는지가 느껴졌어요.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눈빛이 우리 마음을 움직였어요. 포기하지 않으려는 눈빛.
우리도 그 눈빛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고 여린 생명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늘 이렇게 단순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다이온처럼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